이 사주 명조, 명식이라고 했죠. 이 판이 좋지가 않으면 운이 좋은 운이 와도 그 운이 안 받아줘요.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 우리 상담하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와서 나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내 사주가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이런데 왜 이렇게 되죠? 이때 이게 용신 아닌가요? 맞아. 근데 그건 너한테는 용신이 아니다. 그 운이 와도 안 좋아. 그 다른 운이 오면 더 안 좋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류무체하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오행이 있잖아요.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어떤 것 오행 구족격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근데 이상하게 오행이 다 들어있어. 근데 이제 급수가 안 되면 와, 이 사주 좋아요 이러는데 안 좋아. 오히려 잘못하면 오행이 골고루 들어있는 오행 구족격이 더 안 좋을 수가 있다. 왜? 이게 8개야. 하나씩만 있으면 5개, 나머지 3개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분배해서 할 수 없잖아. 어떤 것은 1개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것이 있고, 그쵸? 그게 정답이잖아. 대부분 1개인데 나머지 어떤 거는 이제 2개, 어떤 거는 또 3개도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5가지가 골고루 오행이 들어가 있는 데에서 고립이 돼 있다. 고립이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충국을 받고 있는 경우. 합거. 원인이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립이 어떤 것인가. 고립이라는 것은 이제 1교시는 내가 이제 좀 짬뽕으로 좀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사주를 펼쳐보고 막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새로 배우겠지만 알려줄 거야. 야, 사주가 이런 거구나는 또 알고 넘어가야죠. 첫 번째 이제 고립이라는 것은 시지에 목이 있어. 인목이. 그런데 천간에 경금이 있어. 그러면 경인이에요. 그쵸? 양양, 간지는 육식간지는 항상 음양이 천간지지로 똑같이 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는데 양음 가요. 원래는 간지를 따질 때는 그 음양이 맞아요. 그런데 명리에서는 음양이 다르게 해석한다. 지장간에서 배웠죠? 왜? 여름과 겨울은 서로 반대예요. 음양이. 겨울은 지지에 뭐가 있어요? 자수, 그쵸? 또 뭐 있어? 해수. 자수는 원래 양인데 해수는 원래 음인데 서로 음양이 바뀌어서 해석한다는 명리에서. 그래서 자수는 음이고 해수는 양이 된다. 그 다음에 사화와 오화. 그것도 오화는 원래 양이에요. 사화는 음이야. 근데 명리에서 해석은 음양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사화는 양이고 오화는 음이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자수와 오화는 음이다. 그쵸? 그런 식으로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인신사에는 생지는 양이고 자오묘는 음이다. 진술충미는 음양이 섞여 있죠. 진과 술은 양이고 축토와 미토는 어떤 거? 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지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고지의 음양이 나눠져 있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습토와 건토를 또 분류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술토와 미토는 건토, 그쵸? 축토와 진토는 제가 습토라고 했죠. 물을 머금고 있다. 왜? 지장간을 보면 돼요. 지장간을 쭉 보면 그 속에 이 개수라는 놈이 거기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그쵸? 진토 속에는 진중 을개무. 그래서 여기, 중기, 본기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 속에 중기에 개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옥토, 그쵸? 축토는 뭐예요? 축중 개신기. 그래서 이 여기에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습토인데, 단 축토가 월지에 있을 때는, 이럴 때는 해석이, 이거는 뭐예요? 습토이죠? 습토인데 축월은 뭐예요? 소환과 대안이란 말이야. 엄청나. 추워. 소환추위, 대안추위. 그럴 때는 이게 습토인데 습토가 아니야. 그럴 때 해석은 어떤 게 맞냐? 동토예요. 동토. 겨울에 토. 꽁꽁 언 땅. 그래서 이 축월생들은 환경이 힘들겠죠. 그쵸? 이 토의 역할이 제대로 안 일어난단 말이야. 작용을 못해요, 잘. 환경이 안 받쳐줘.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조우용신이라는 것도 배우고 업무, 통관 뭐 이렇게 많이 배워요. 전학용신까지. 근데 여기에서 이 축월생들,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이 겨울이잖아. 그럼 따뜻한 게 좀 있으면 이게 녹잖아. 그래서 지지에 사화나 오화, 천간에는 뭐예요? 병화, 정화, 그쵸? 이런 것이 있어야 내 환경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어. 그쵸? 그러면 이게 활동력이 약해.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조우용신이라는 것은 겨울생들은 여름이 와야 좋고 여름생들은 수가 와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중에 물상적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보면 물상론을 이게 마음대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금공목, 금공목. 그쵸? 그 다음에 충을 안 배웠지만 인신충이 돼요. 그러면은 요놈이 이놈을 극하고 이놈이 이놈을 극해. 한쪽으로 포위됐어. 여기로. 끝으로. 그쵸? 그래서 이걸 고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석이 이 인목이라는 오행에서 인목이 약한 거예요. 이게 기질발휘를 못해요. 이런 것이 이제 고립이에요.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 뭐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고립되면 안 돼. 또 하나, 월간에 있어도 똑같아요. 연간에 있어도 똑같고 다 고립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해요. 여기에 만약에 신금이 있어. 신금. 여기에 병화죠. 병화가 있어. 여기는 정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축토가 아니고 이제 신사죠. 그렇죠? 양양 신사. 화극금, 정신충, 화극금.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고립이에요. 포위되면. 이렇게 포위돼서 극이 되면, 근데 이 대각선으로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볼 때 위아래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충국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대각선으로 가고,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운을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주 명조 원국에서 볼 때는 위아래 옆에 붙어 있을 때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고립이에요. 합거라는 것은 합을 해서 합을 한다는 것은 오행이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이라고 하는 거야. 합을 해서 합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반이 된다. 일단 묶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동화는 뭐야? 합을 해서 이쪽으로 빨려가서 그놈하고 똑같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 해당하는 합거된 거에 해당하는 그 오행은 기질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묶여서. 근데 언제 풀려? 그러면 그게 운에서 딱 합을 하고 있는 남자 여자 딱 붙어 있잖아. 마누라가 가서 찾아서
망치로 한 대 딱 때리면 뚝 떨어져. 그렇지? 아유, 나 안 했어. 막 이러고. 그게 이제 그런 작용이 있을 때 합거가 풀리는 거예요. 그때는 묶여있던 게 작용력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합에서 이제 따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충을 하고 있을 때. 요 놈이 탁 해서 고립은 아니야. 고립은 아니고 딱 버티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경금이 버티고 있어. 그런데, 옆에서, 병화가 있어. 그러면 이게 병경충이 돼요. 이랬을 때는, 서로 상자, 서로 상충이 된단 말이야. 서로 충돌하는 거야. 여기서는 화극금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서로 다치는 거야. 그래서 상충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놈 중에 싸우는 놈이 어떤 놈이 힘이 세? 세력 싸움이다. 세력에서 금이 강하면 화가 깨져. 거꾸로 화가 강하면 금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충은 세력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 대신 고립이 돼 있을 때 충당하면 그 고립되는 놈은 날아가는 거야.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신상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때.